갑자기 쓰러졌을 때 연락할 사람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생활 전문가 김상진입니다. 매년 5,000명에서 6,000명 사이의 분들이 집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중 대부분은 혼자 살았고 누구에게도 이상 신호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요. 하지만 괜찮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은 순간은 정말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노후는 외로워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에 혼자 살아도 문제없는 5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단 한 가지라도 미리 알게 되어 실천한다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혼자 살아도 괜찮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이 나빠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닫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외롭기 때문도 누가 없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바로 위기 상황에서 판단력과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때 그 순간 집에 혼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그 사람 번호가 휴대폰에 등록돼 있는지, 전화기를 손에 쥘 수 있는 상태인지. 이것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부재한 상태, 그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년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0세 남성 박모 씨는 평소 혈압이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일상생활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와서 바닥에 쓰러졌고 거실까지 기어가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배터리가 꺼져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어 꼬박 20시간을 집 안 바닥에 누워 있다가 다음 날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지인이 방문해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이며 박 씨는 병원 이송이 늦어져 한쪽 마비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노년의 위기는 단순한 건강 문제 이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의 고독사 위험은 일반 가구 대비 약 5배 이상 높고 위기 상황에서 발견되기까지 평균 이틀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의사결정 공백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병원에 가야 할까? 약을 바꿔야 하나? 이 증상이 이상한가? 같은 문제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면서 비교적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경우 증상을 축소해서 해석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있으면 나아지겠지, 지금 병원 가긴 애매하니까 내일 보자라는 식의 자기 설득이 반복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 빈도는 높지만 실제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진료 과정에서 의사를 만나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요청하고 약을 처방받는 과정 모두를 혼자 해야 하다 보니 진료를 가도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곧 만성질환의 방치로 이어지며 건강 상태를 스스로 악화시키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신체적 위기뿐 아니라 정신적 고립 또한 위험을 키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 노인 평균보다 약 2배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기분이 우울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사회적 접촉 빈도가 주 1회 이하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37%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급격히 사라지기 때문에
삶의 리듬 자체가 붕괴되기 쉽습니다. 출근도, 대면 대화도, 일상의 책임감도 줄어드는 가운데 사람과의 교류 없이 반복되는 하루는 감정적 무기력뿐 아니라 생체 리듬과 수면 패턴까지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악화로 이어지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느끼는 분일수록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괜찮다는 건 지금 당장의 상태이고 노년의 위험은 준비 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무너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의 반복에서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위험한 구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 즉 집의 구조와 안전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들어서면 넓은 집보다는 관리가 편한 소형 평수로 이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평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 안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얼마나 제거되어 있는가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공간은 욕실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낙상사고의 절반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합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노년기에는 골절, 뇌진탕, 저체온증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밤중에 욕실을 이용하는 상황은 위험 요소가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어두운 통로를 지나 젖은 타일 바닥에 발을 디딘다고 상상해 보면 낙상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단돈 몇만 원으로도 충분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일반 고무 매트보다 유지 관리가 쉽고 젖어도 들뜨거나 밀리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변기 옆과 샤워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타공 접착형 손잡이도 잘 나와 있어 드릴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야간에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복도, 침실, 욕실 입구 바닥에 센서 등을 붙여두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동할 때 불을 켜기 위해 손을 더듬는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춰도 욕실에서의 사고 위험은 20-30% 이상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조리 중 사고뿐 아니라 화재나 화상, 조리기구 낙하 등 복합적 위험 요소가 많은 공간입니다. 고령자의 사고 중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거나 조리 중 졸아서 불이 번짐 같은 사례는 뉴스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자동 소화 기능이 있는 가스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덕션 제품 중에서는 시간 설정 후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탑재된 기기들도 있으며 가격도 3만 원에서 4만 원 수준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동선 정리도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 자주 다니는 길목에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며 실제로 노인 낙상 환자의 20-30%는 집 안 가구에 걸려 넘어졌다는 진술을 합니다. 특히 러그, 낮은 탁자, 정리되지 않은 전선은 가장 흔한 위험 요소입니다. 러그는 접히거나 밀릴 수 있으므로 바닥 고정형 제품을 사용하거나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선은 전선 정리함을 활용해 벽 쪽으로 몰아 정리하고 탁자나 의자는 최대한 벽에 붙여 이동 동선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서 욕실, 침실에서 주방까지의 주요 동선을 따라 고정 가구 외에 물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집안의 조명도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령자의 눈은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 사물 인식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이는 낙상뿐 아니라 시력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좋은 조명은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밝기를 유지해주는 LED 조명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연구 자료에 따르면 LED 조명을 설치한 주거 공간의 노인 사고 발생률이 일반 조명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등은 백색 광보다는 따뜻한 노란빛 계열의 고연색 LED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 피로도가 낮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노년기 특화 주거 공간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실버하우징, 안심주택,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곳은 구조부터 안전설비까지 고령자 맞춤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욕실에는 기본적으로 손잡이와 비상 호출벨이 설치되어 있고 거실과 복도에는 낙상 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관리자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갑니다. 일부 단지에는 간호사 순회 서비스, 공동 식사 공간, 프로그램 운영실까지 갖추고 있어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입주 비용은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월 5만원에서 10만원 수준, 중산층의 경우에도 월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로 부담을 최소화한 구조입니다. 스마트홈 기술도 주거 안전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문 열림 감지 센서는 일정 시간 문이 열리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는 구조이며 웨어러블 SOS 버튼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정된 가족이나 응급 시스템으로 연락이 갑니다. 이러한 제품은 대부분 2만원에서 4만원 사이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며 어려운 설치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거주 형태를 바꾸는 것이 부담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 비상 대피 루트를 점검하고 구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 거치대를 설치하고 단축 번호를 등록해 두는 것, 야간 응급 상황을 대비해 플래시와 비상 연락처를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 이런 작은 준비 하나하나가 결국 노년 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주거 환경과 안전을 정비했다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식사와 건강 관리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에서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영역이 아닙니다. 끼니를 챙기지 않으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식사를 더 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식사에 대한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중 3일 이상 연속으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비율이 26%를 넘습니다. 그 이유로는 조리하기 귀찮아서, 먹을 사람이 없어서, 식욕이 없어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반복되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근육량이 빠르게 줄고 체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고령자 중 약 42%가 단독 거주자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혼자 먹는 밥이 의미 없다는 이유로 식사를 건너뛰는 습관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식욕 자체가 사라지는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근육량이 줄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커지며 이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고 다시 식사를 거르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사는 노년에게 식사는 생존의 문제이자 존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자서도 규칙적이고 건강하게 식사를 챙길 수 있을까요?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은 조리 부담을 줄이면서 영양을 확보할 수 있는 식단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나 마트에서 냉동 채소 믹스와 두부, 계란, 통조림 참치 정도만 준비해두면 별다른 조리 없이도 단백질과 섬유질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식재료들은 보관이 용이하고 조리 시간이 짧으며 전자레인지나 간단한 팬 조리만으로도 하루 식사에 필요한 최소 영양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부반모와 달걀 하나, 채소 1컵, 참치 1분의 1캔만으로 단백질 기준 약 25g, 섬유질 5g 이상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편 구성으로 아침 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 조리 스트레스 없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 또는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수준으로 20끼에서 30끼까지 식사를 지원합니다. 이 도시락은 일반 식사 외에도 당뇨식, 저염식, 연식 등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 선택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주 3회 이상 배달되며 수거 용기를 사용해 위생적으로 관리됩니다. 한편 최근에는 고령자 전용 실버 푸드 전문몰이나 노년 친화 간편식 브랜드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전자레인지로 3분 이내 조리가 가능하며 연식 구조로 설계돼 씹기 어려운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끼 기준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정기 배송 시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 내외로 30끼 가까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사와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정기적인 건강점검과 약 복용 관리입니다. 국가에서는 만 60 이상 고령자에게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검진 항목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외에도 치매 선별검사와 골다공증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하여 무료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검진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보건소 간호사 방문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 상태가 불안정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을 체크하고 약물 복용 상태, 식사 습관, 운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지역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대부분 무료입니다. 또한 약을 챙겨 먹는 일이 잦은 분이라면 약 복용 알림 앱 또는 스마트 알약통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알약통은 시간이 되면 소리가 나고 알약 투입구가 자동으로 열리며 일부 제품은 복용 여부를 보호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만원대에서 3만원대 수준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건강관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생활 루틴과 운동 습관입니다. 혼자 지내는 경우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나가고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를 끝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운동 부족, 수면 장애, 기분 장애까지 겹쳐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아주 작고 단순한 루틴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9시에 가볍게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컵과 스트레칭 5분, 점심 식사 후 15분 동안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습관, 자기 전 손목과 발목을 돌리며 근육을 이완시키는 루틴. 이런 작지만 꾸준한 행동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감정 안정에도 매우 큰 효과를 줍니다. 정리하자면 혼자 사는 노년의 건강관리는 식사를 단순화하고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약 복용을 정확히 챙기고 하루의 루틴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오늘 나는 밥을 제대로 먹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날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존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사와 생활 루틴이 안정되었다면 이제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위급 상황이 왔을 때 누가 알 수 있는가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아프거나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상황은 늘 조용히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4살 박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평소에는 혼자서도 잘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혈압이 급상승해 쓰러졌고 휴대폰이 손에 닿지 않아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던 작은아버지의 전화도 받지 않자 불안함을 느낀 가족이 집을 찾았고 박 씨는 그제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발견이 단 하루만 더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고립의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혼자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몰라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정기적인 안부 확인 체계 구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가족이나 지인과 고정된 연락 약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는 꼭 전화하기라는 식의 일정을 가족과 함께 정해두면 정해진 시간에 연락이 없을 경우 이상 신호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연락 습관 하나로 골든타임 안에 대응할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이상 감지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고령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IoT 장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움직임 감지 센서입니다. 이 장치는 일정 시간 동안 집 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거나 119에 자동 신고가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센서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설치 후에는 지역 돌봄센터와 연계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웨어러블 긴급 호출 장치입니다. 시계형이나 목걸이형 형태로 착용하는 이 기기는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등록된 가족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긴급 상황이 전송되며 일부 제품은 GPS 기능까지 탑재되어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제품은 스마트폰 없이도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고령자에게는 필수적인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상연락망 정비와 손 닿는 위치의 비치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일수록 긴급 상황에서 기억이 흐려지거나 판단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외우기보다 눈에 띄는 곳에 비상연락망을 붙여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냉장고 문, 현관 옆, 전화기 옆, 침대 옆 등 자주 보는 위치에 비상연락처 리스트를 크게 출력해 붙여두면 위급한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자체나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상태를 체크하고 있으며 이때 통화가 되지 않으면 담당자가 가정 방문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적 십자사,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에서는 주 1회에서 3회까지 직접 방문 안부 확인 또는 물품 전달을 통한 상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기초연금 수급자나 일정 소득 이하 고령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응급 상황 시 대처 요령에 대한 미리 숙지입니다.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느 병원을 지정해 둘 것인지 이러한 정보를 메모지나 명함 크기의 카드로 제작하여 지갑, 식탁, 전화기 근처에 비치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경우 오른쪽 손목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호자 연락처. 이런 카드 한 장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응급 상황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쓰러졌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도움 요청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스마트 기기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은 실제 상황에서 훨씬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혼자 산다는 건 누가 대신 점검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침대 옆에는 긴급 연락처가 붙어 있나요? 움직임이 없을 때 연락을 줄 누군가가 설정되어 있나요? 지금 이 두 가지만 점검해도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것입니다. 주거를 안전하게 바꾸고 건강과 위급 상황까지 대비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이유, 즉 정서적 건강과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위험한 이유는 단지 육체적인 고립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하루하루가 똑같아지는 것,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스스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오늘은 누구와도 말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갔네. 내가 사라져도 누가 알까? 이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상념이 아니라 정서적 건강을 무너뜨리는 삶의 리듬이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하루가 너무 길다는 표현을 썼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빈도 역시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의미한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아주 작지만 나를 위한 의미 있는 리듬을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열어 햇살을 받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유튜브에 댓글 하나를 남기고 좋아하는 라디오를 듣는 것, 누군가는 별것 아닌 일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을 만들어줍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4세 남성 이모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다 우연히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한 줄이 다른 사람의 좋아요를 받고 때로는 대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며 아, 나도 누군가와 연결돼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채널을 확인하며 스스로에게 하루의 이유를 한 줄씩 쓰는 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식물 키우기는 노년의 정서 안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행한 식물 돌봄 프로그램 참여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고령자의 우울감 지표가 8주간 평균 27% 감소했으며 수면의 질과 자존감도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주기, 햇볕 쬐기, 입 상태 관찰 같은 작은 관심이 하루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리듬이 되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보살핀다는 감정이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감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노인복지관, 구청 문화센터, 마을 동아리, 자원봉사 플랫폼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1회 글쓰기 수업, 그림 그리기, 스마트폰 배우기 같은 프로그램은 참여 비용이 무료거나 1회 2,000원에서 3,00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 지속적인 활동 동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서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경험은 노년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사람이 될 때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 중랑구에서는 경로당 전등 점검 봉사단이라는 노인 자원봉사 팀이 활동하고 있는데 평균 연령 70대 후반의 어르신들이 다른 고령자 가정을 방문해 전구 교체, 문 손잡이 확인 등을 해주며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실감한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은 단지 봉사라기보다 내가 세상에 여전히 쓰임받고 있다는 감정, 그리고 혼자여도 고립되지 않았다는 감각을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혼자 산다는 건 조용히 살아간다는 의미일 수는 있어도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주거, 건강, 위기 대응, 식생활은 모두 몸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었다면 이 정서적 루틴과 감정의 연결은 마음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오늘 무언가를 돌보고 누군가와 소통하고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그래도 잘 살았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준비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미리 해두면 반드시 후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라는 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불안은 커지고 선택권은 줄어듭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혼자서도 안전할 수 있고, 혼자서도 건강할 수 있고, 무엇보다 혼자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하나라도 나 아직 못했네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현실적이고 필요한 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 사시는 부모님, 형제, 자매,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알게 된 정보가 누군가에겐 내일을 지키는 결정적인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